푸른밤 종현입니다. 덴마크에는 칭찬의 날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좋은 일을 했다거나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받는 칭찬이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날이라고 하죠. 회사에선 사직서를 내고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선물합니다. 학교에선 성적은 조금 뒤처져도 그림을 즐겨 그린다거나 글 짓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자기만의 재능을 키워가는 학생들에게 상장을 주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은 느리게 때로는 멈춰가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칭찬받아 마땅한 법이니까요. 3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콜드플레이의 Adventure of a Lifetime 이었습니다. 콜드플레이 노래 진짜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푸른밤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 콜드플레이 노래들. 많이 그래서 선곡을 해서 또 들려드렸었죠, 지금까지. 자, 오프닝에서 덴마크에 칭찬하는 날. 덴마크 치즈가 유명하지 않나요? 예. 덴마크산 치즈. 물론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래요. 예, 칭찬의 날 이런 거 있는 거 되게 멋있죠. 좋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날이다. 이건 되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각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최고의 성과 그리고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어떤 수익을 내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게 첫 번째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자본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신적인 여러 가지들을 또 사회적으로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만들어서 그런 시각들을 넓혀주는 기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 되게 멋있네요. 칭찬의 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최고만이 또 내 인생의 첫 번째는 아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직접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둘 늘면,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는 친구들은 올해 칭찬의 날에는 무엇을 내가 칭찬을 받아봐야지, 혹은 본인만의 어떤 목적을 세우면서 그날까지 무엇을 좀 이루어 봐야지라는 목적의식도 생길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몸에 배기 시작하면 시각이 늘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또 교육을 받느냐, 그만큼 또 커나가면서도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자, 그래요. 수요일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고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영옥 작가님, 가수 이지영 씨 두 분 오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여전히 저의 노래입니다. 예, 그래요. 예, 저의 막방까지 제 노래만 들기로 했죠. 제 노래 중에 해피 버스데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재즈 곡이고요. 작업을 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방면에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장르적인 부분도 조금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물론 제가 재즈곡을 좋아는 합니다만 쓰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 나이였었거든요. 이 곡을 썼을 때가. 근데 참 재밌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성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싶었던 것이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우울함 혹은 슬픔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을 좀 안타까워하는 조금은 이기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들으시면서는 그걸 좀 눈치 못 채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들으시면서 노래 가사 안에 좀 숨겨져 있는 저의 어떤 조금은 글루미한 감성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현의 해피 버스데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현의 해피 버스데이 듣고 왔습니다. 곡이 생각보다 짧죠. 재즈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길 것 같다 혹은 듣기에 되게 지루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물론 취향이 맞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짧은 곡들도 있고요. 더 짧은 연주곡들, 솔로만 탁 있는 곡들도 있고 하니까 관심이 가시면 이래저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 좀 더 만날까요? 8872님. 저는 부산에서도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다로는 발길이 잘 안 갔는데 오늘은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져서 무작정 청사포를 걸었어요. 청사포에서도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했는데 경치가 좋아서인지 다들 짝짝으로 오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갔었는데. 혼자서 3인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있으려니까 눈치가 보였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바다 구경을 감상하고 왔습니다. 헤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예쁜데요. 청사포. 부산 저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제가 가봤던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닷가 쪽으로 쭉 카페가 많더라고요. 되게. 근데 다 너무너무 예쁜 풍경이고 또 인테리어도 각각 특색이 있어서 와, 여기 한 곳 한 곳 가보는 것도 참 재밌겠다. 카페 여행 같은 것도 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부산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지내신다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종종 이런 날은 나가셔서 좀 바람 쐬고 그러시면 좋겠죠. 7573님. 이직한 회사에서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언니가 회사 구조조정으로 제일 먼저 그만두게 됐습니다. 오늘 송별회를 하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허해요. 이별은 항상 너무 어려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이렇게 씁쓸한 속 아픈 일들이 살다 보면 종종 있죠. 함께 일할 수는 없어도 인연이 계속될 수는 있으니까 연락을 잘 유지하시면서 그분에게 또 서로 많은 이야기를,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셨으면 합니다. 김다나님. 쫑디, 저는 문과생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과 전공 수업을 도전했습니다. 분명 기초일 텐데 너무 어려운 거 있죠. 푸른밤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수업 따라가려면 남들보다 몇 배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응원해주세요. 할 수 있다. 아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전공 이외에 다른 거를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다나씨 힘내시고 목표하신 것이 있으니까 또 도전을 하신 거겠죠. 잘 익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예체능 계열이잖아요. 예체능 계열이고 골라야 한다라면 문과 쪽을 지원해 보겠습니다. 이과
이과 머리 아파. 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약속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놨더라고요. 되게 이건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한다. 약속을 되게 많이 해놨던데 그 약속을 따라가기에는 전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0945님. 저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와, 클래식 작곡 되게 멋있어요. 지금 대학에 입학하고 첫 곡을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큰 탓인지 조금 힘드네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좋은 곡을 쓸 수 있을 거라고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예. 물론 제가 클래식 작곡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떤 말씀을 드리긴 쉽진 않지만요. 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만들어내는 건 항상 그래요. 근데 또 이게 클래식이라는 전공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글쎄요, 제가 클래식을 전공으로 공부해보지 못했지만요,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음악이. 그렇지만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건 또 공통된 부분이고 분모니까, 같은 분모니까 그래요. 조금 겁없이 해보고 싶은 거를 좀 막 다 해보면서 시작할 때 초심자의 어떤 가장 큰 방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이니까 허술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금 더 도전적인 혹은 떠오르는 무언가를 다 한번 펼쳐보는, 예. 그러면서 좀 삐끗삐끗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표현하던 바가 좀 잘 실현이 안 되는구나 또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곡이라고 하시니까 더더군다나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죠. 하지만 그 벽을 좀 부수시고 본인의 아들, 딸들을 잘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자식이에요. 내가 만든 것들은 다. 자, 노래 들을까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3주년 기념 앨범 가운데 패티 오스틴의 Say You Love Me 인데요.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요. 잠시 후에 인사를 나누게 될 푸른밤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의 문을 여는 오프닝 곡이기도 해서 아마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패티 오스틴의 Say You Love Me 듣고 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헤어진 연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남녀 응답자 모두 이 대답을 1위로 꼽았다고 하죠. 행복한 추억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 잊혀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을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푸른밤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실 분입니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버렸어. 더 러브 연애교실의 마지막 날이 와버렸어. 와버렸어요. 어떡하죠? 그러게요. 뭐 마지막 시간이지만 예. 그래도 좀 즐겁고 행복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왜 우린 늘 항상 즐겁고 행복했어요. 맞아요. 남들의 어떤 상처 남을 수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좀 웃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상처도 어루만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렇죠. 그날의 엄청난 노고들 치하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보듬었죠. 우리는. 정말 마구 연고를 발라주고 엄청났어요. 이 정도면 거의 빨간 약 수준. 셋이 호흡도 되게 잘 맞았고. 대단했죠. 예. 마지막 시간인데 좀 감상 짧게나마 기쁘게 해주십시오. 백 작가님 먼저 말씀. 마지막
굉장히 다양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한 1년 가까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했던 말 중에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감당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어떤 이상한 믿음 같은 게 있는데요. 저는 사람의 회복력을 믿는 편이거든요. 자연 치유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큰 상처가 그 상처가 자라서 꽃처럼 피어나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소설도 쓰고 그런 건데 사실 네. 요즘처럼 각박하고 사랑하기가 되게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헬조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연애 기피하는 뭐 그런 결혼 기피하는 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매체 굉장히 많이 소개되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 사랑만큼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없어요. 사랑만큼 그리고 연애만큼 한 나와 전혀 다른 타인과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려는 그런 시간은 오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경험이고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기꺼이 누리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사랑하시라고. 예. 네. 다들 사랑하세요. 이지영 씨. 저 각오. 뭔지 할까? 이렇게 정리된 내가 할 말 다 했어. 이런 먼저 할 게- 걸. 나도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벤트 내가 하려고 3년 전부터 푸른 밤 시작 때부터 내가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남았다는 얘기 내가 하려고. 진화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남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예. 그 솔직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되게 진지하게 보내주시는 사연들을 엿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몇몇의 경우 말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죠, 모르죠. 관심이 또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매주 많은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들이 뭔가 정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공부가 됐고 3년 동안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성장을 또 많이 한 것 같고 네. 자칫 까먹고 지나치다가 50살, 60살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되짚을 수 3년 있는. 동안 매주 수요일 스파르타식으로 사랑을 얘기하세요가 진행되니까 제 대단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평생 이런 이야기들이 안 잊혀질 것 같고 이거는 뭐 저한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제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여서 다양하게 또 소통 가능한 공감대가 이렇게 인이백이지 않았나.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또 이제 푸른밤이 끝나고 나면 물론 푸른밤은 남습니다만 저는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잖아요. 두 분은 이제 이 시간대에 주로 뭐 하실 것 같으세요? 12시부터 2시까지 항상 오시던 이 수요일에 조금 이제 집에 계실 텐데. 가끔은 슬플 것 같아. 저게 뭐야? 뭐야? 노래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 밤에 저는 슬픔. 특별한 스케줄이나 특별한 녹음 말고는 원래 이 시간에 자야 돼요. 주무시는 시간. 마음 편하게 자야죠 이제. 그렇군요. 백 작가님은 저는 침대에서 책 읽고 있겠죠. 네, 대부분 이 시간에는 아니 왜, 멋있는 왜? 게 아니라 저는 책 읽는 게 예. 직업이니까 예, 책 읽고 있을 거고 아마 음악 들을 거고 밤에 책 읽다가 문득 두 분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저 바꿀래요. 뭐요? 녹음실에서 레코딩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마다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레코딩 하시는 거군요. 신곡 레코딩을 항상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앞에서 뭐 헤어진 연인에게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행복한 추억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에 이어서 못해준 게 많아서 아쉬운 사람이 되길,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좀 어쨌든 그 사람에게 기억이 되고 싶고 어떠한 아쉬움, 좀 행복함, 추억 뭐 이런 것들로 좀 남았으면 하는 그런 사랑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정들로 남아있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남성은 못 해준 게 많아 아쉬운 사람이라는. 아 그렇죠. 으로 남고 싶은 거고. 아, 여성은 이게 인생에서 많다는 거죠? 가장 네.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네. 또 어떠세요, 박 작가님은? 저는 항상 이게 농담이지만 네. 농담이 아니라 농담반 진담반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그냥 그 사람 인생에서 최고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 최고의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욕심은 있었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을 지나쳐갔지만 이지영 하면은 최고의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상상만 하지 그렇게 되진 못하죠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한 사람은 이미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멋있다. 그래서 그래 멋있다 진짜. 나랑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인생 최고의 실수 날 놓친 거 네 인생의 최대의 오점이다 이렇게 어떡하나. 시작은 멋있게 했지만 항상 마무리는 좀 이렇게 개그 캐릭터로 가져야 되거든요. 원래 사람이 너무 멋있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실수가 함께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나한테 최고지만 날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지켜서 헤어주면서 나의 자존감도 올릴 수 있는 이별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미 떠나간 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나의 자존감을 올려야 됩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했다. 나를 놓치는. 백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사실 저는 헤어진 사람이랑 친구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선 좀 잘 없는 경우인데 저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그냥 친구거든요. 친구로 남을 수 있다. 네, 친구예요. 한 20년 넘은 친구고.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이렇게 친구로 나오면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은 걔를 보고 있으면 내가 쟤를 왜 좋아했지? 이런 생각이 운동을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거 이제 20살에 좋아했던 거죠. 20몇 살 때 좋아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그 친구도 늙고 저도 늙잖아요. 나이가 들어오고. 그때 사람과 그때 남자와 그때 여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사랑했던 시절에 나는 죽은 거야. 이건 그냥 무슨 드라마 대사에 그때 나는 죽었어. 뭐 이런 게 클리셰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 냉동된 상태로 그 헤어져 있었던 그 상태로 그 사람의 가슴에 남아있겠죠. 하지만 저는 많이 변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건 그냥 그 사람의 기억이고 그 사람의 추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내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떠나간 것은 그냥 그대로 상대방에게 맡기는 편. 네. 그래요. 네, 네. 그것도 멋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요. 노래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종신과 지코가 함께한 와이파이 듣고 돌아와서 얘기 계속 나눌게요. 윤종신과 지코의 와이파이 듣고 왔습니다. 자, 바로 사연을 만날까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엘림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17학번 새내기입니다. 지금 저에겐 같은 과 썸남이 있는데요. 저희는 개강하던 날 처음 만나서 같이 수업을 듣고 저녁 뒤풀이에서 통성명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웃을 때 눈이 사라지는 모습에 몇 번 호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통금 시간 때문에 제가 술자리에서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집에 가면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보내자마자 사라진 숫자 1 뒤에 딸려온 한마디. 번호 좀 줄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줬고 곧이어 휴대폰이 울려서 확인해보니 그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전화를 걸 만큼 친해진 사이가 아니라 당황스러웠지만 집에 가는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날 좋아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뒤풀이 자리에서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5, 6일밖에 안 됐다고요. 저도 직전에 남자에 대한 안 좋은 추억과 선입견이 있어서 갑자기 불쑥 다가온 이 친구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서 이 친구가 술김에 한 말이다, 미안하다라고 할까봐 이 친구도 예전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까봐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저희는 학교에서 잘 만났고 손잡고 캠퍼스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우리 정말 무슨 사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듣다 못해 그럼 사귈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귀기엔 좀 이른 것 같아. 호감만 갖고 사귀었다가 괜히 좋은 친구 하나 잃을까봐 무서워. 전 여자친구가 그랬거든. 조금씩 알아가면서 천천히 다가가고 싶어. 너도 나도 이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말, 아니 거의 같은 생각이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갖고 놀다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 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같은 과에 같은 팀플까지 하게 돼서 요즘 너무너무 신경도 쓰이고요. 호감과 사귈 만큼 좋은 감정의 차이는 뭘까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사귀는 게 맞는 건지, 사귀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게 맞는 건지 모든 게 복잡해요. 이 친구에게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네, 같은 과 남학생을 남학생과 썸을 타고 있다는 새내기 대학생 엘림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요. 손잡고 캠퍼스 구경한 거면은 이미 사귀는 것이다. 모든 걸 다 준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는 아니. 저는 아닌데요? 유경 씨는 그런가 보네. 호감과 사귈 만큼 좋은 감정과 호감의 차이가 뭘까요? 스킨십의 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손을 잡고 그 지영 씨랑 나는 뭔가 구시대적인 인간인 건가? 손을 뭔가 손을 들어봐요. 그럼 저는 구시대적인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스킨십과 저는 신세대니까요. 보통 호감 정도로 손을 잡고 이러진 않지 않나? 남자와 여자가 근데 만난 저 적이 잡아본 적은 있는데 아 그래요? 호감으로 손을 잡았다가 이건 아니다, 호감의 이상이다. 그래서 빨리 손을 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네. 이 색채가 어떻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친구의 색채로 어깨 동무, 친구의 색채로 뭐 손잡기, 친구의 색채로 포옹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친구의 색채로도. 근데 지금 사연에서 풍기는 어떠한 뉘앙스는 사실 친구의 색채가 아니잖아요. 시작 자체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난 지 하루 만에 지금 손잡은 거잖아요. 그 다음 날.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예. 맞다. 별일이 다 일어날 저도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정말로. 하룻밤 사이 뭐 결혼도 하는. 그럼요. 로미오와 그쵸. 줄리엣이 여러분. 일주일이 안 된 얘기라니까 일주일이 안 된 얘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도 일주일 안에 일어난 그래서 일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음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짧은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또 어린 시절에 풋사랑이어서 그랬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연자분도 그런 풋사랑은 하지 않으시길 죽음에 이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래요. 손을 잡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친구로서 우정으로 야 진짜 고생했다 하면서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야 위험해 하면서 손을 당겨준다거나 그럴 수 있죠. 야 너 손 많이 지금 많이 춥지 하면서 손을 조금 이렇게 딱 대어준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친구로서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작가님들께서 뒤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손이 추울까봐 데워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완전 오해받아. 그 나쁜 짓이야. 제가 제 손으로 대어준다고 안 그랬잖아요. 저 갑자기 그럼 그때부터 저 이제 휴대폰 전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뜨겁게 만들어서 자 이거 잡고 있어. 금방 사랑하는 사람은 통화 좀 했어. 핫팩처럼. 철벽 차단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핫팩을 나의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말도 안 되네요. 어쨌든 뭐 어쨌든 색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킨십에서 가장. 네. 왜냐하면 문화권에 따라서 되게 스킨십도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르죠. 유럽 문화권에서 이제 볼에 이제 그렇죠. 프랑스에선 그렇게 프렌치 인사하죠. 키스 인사법 프랑스 스타일로 볼을 축축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국에서 하면 이상한 일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
그 되게 좋은 문화 같은데. 문화적 차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어떠한 친구와 이성의 어떤 경계선을 정확하게 좀 나눠야 하는데 이미 제 생각에는 친구가 아니라 이성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사연자 분에게는 친구라는 건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쌍방입니다. 한 명이 그걸 깨는 순간부터 이제 그 관계는 성립이 안 돼요. 친구로 지낼 수도 없고 사랑으로 지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 그러니까 남자분이 말하는 좋은 친구를 잃을까봐 전 여자친구가 그랬거든. 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속 시원한 해답일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이조차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뭐 이 친구에게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라고 마지막에 써주셨는데, 전 굳이 뭐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시간을 줘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무언가 지금 권태기를 지나면서 혹은 이별의 전 단계에서 아니면 둘만의 뭐 상황이 바뀌는 커다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위기 상황일 때 이런 거라면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뭐 시간을 주는 거는 좀 인내를 하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는 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어서, 이게 사랑의 주체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난 너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일. 네네. 왜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걸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미 한번 고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이 확실하다면 어필을 해보아라.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냥 야, 이거야. 웃기지 말고 너 사랑 맞아. 일로 와. 야, 사랑은 이거야. 베베 꼬지 마. 뭐? 사귀기엔 좀 이런 거 같아. 헛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호감만 갖고 사귀었다. 호감이 원래 호감. 사전적 의미 찾아봐. 호감이 어떤 뜻인지. 야, 단어 선택 잘해. 됐고 1일. 이렇게 그냥 카리스마 있게 나가세요. 백 작가님은?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5, 6일밖에 안 된 남자분인데 이게 약간 리바운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썸남 썸녀 같은 그런 약간 뉘앙스의 그 미국식 표현인데요. 사실 리바운드 관계라는 게 뭐냐면 장기간 계속되던 관계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갖는 어떤 이성과의 관계거든요. 약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사실 그런 식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조금은 좀 달래줄, 그쵸. 나의 상처를 조금 보듬어줄 누군가가 약간의 필요한. 보험 드는 기분 혹은 약간 재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런 관계를 갖는 친구들이 있고, 사실은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는 좀 위험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쉽게 끌릴 수도 있고 뭔가 좀 온전히 자기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격양되어 있다고 할까?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아니면 너무 절망스럽거나 이렇게 뭔가 좀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감정을 약간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다린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조금 한번 잘 복귀해 보심이 어떨까. 다시 한번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한 번씩 걸어가면서. 네.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한번 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연애를 되게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지영 씨처럼. 네. 진짜. 저 잘하는 줄 그러니까 않는데. 지영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약간의 호감을 이제 이렇게 해서 되게 잘 되는 커플들도 많지만 네, 사실 도둑이 제발 저렸죠. 사실 이제 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누군가 헤어지면 막 소개팅도 막 바로 해주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 경험도 그렇고 주위에 이제 계신 분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적절한 애도 기간 없이 상대방을 갈아타라는 행위가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별로 좋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갖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 복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 2부 끝곡으로 에픽하이의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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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밤 12시 술 취해 지친 목소리 새
새벽 2시 차갑게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일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사연들 쭉 만나볼까요? 김정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살 대학생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 4살 터울 오빠가 있는데요. 지난 겨울 오빠가 교회에서 보조교사를 하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오빠는 수련회 가서 아침에 화장도 안 하고 안경 쓴 제 모습을 보고 다른 오빠들이 놀려댈 때 저를 이쁘다고 해주고 다른 오빠들이 얼굴이 부었다고 놀릴 때마다 딱 좋다고 감싸주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좋아하게 돼버렸는데 오빠 마음을 모르겠어요. 동생이랑 친한 친구니까 여동생처럼 챙겨주는 건지 친구와 사이가 틀어질까봐 친구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냥 챙겨주고 싶은 여동생이라면 이쁘다고는 얘기 안 하겠죠. 김정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챙겨주고 싶은 여동생이라고 해도 이쁘다고 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놀려대고 다른 사람들이 부었다고 할 때 어떠한 많은 의견과 엇갈리는 미적 주관을 내세울 때 예. 네. 이때는 호감을 전 좀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감싸주는 편? 예, 저 감싸주는 편이에요. 네. 아 저는 일부러 감싸주진 않아요. 팩트를 얘기합니까? 부은 거 놀리지도 맞아.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 놀리지도 않지만 저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생각을 하죠. 아 입으로 내뱉진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저 친구가 조금 부었나 보다. 잔인한 사람. 아니 생각만 하는데요. 왜 입으로 뱉는 생각만? 것이 아니에요. 그죠? 생각만? 그저 생각만. 예. 아 그런가 보다. 저 친구들이 지금 놀리고 있구나. 어떤 방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쁘다고 예쁘면 예쁘다고 얘기해 주는데 예. 제가 예쁘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저는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예, 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호감이 좀 있는 거 아닐까라고 보이거든요. 그죠, 뭐 이쁘다고 한 것 이상으로 호감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좀 주변에서 무언가 이제 좀 질타를 할 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분을 정말로 이제 깎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라 장난스러운 얘기들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야 괜찮아 얼마나 예쁜데 뭐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는 거니까 네, 좀 호감이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네, 잘 지내보세요. 곧 알게 되지 교회 않을까요? 오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오빠, 절 오빠. 아 저는 교회 사원 오빠 좋아요. 저는 교회 오빠를 좋아해본 적은 없는데 뭔가 교회 오빠 하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떤 이 종교 활동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부분을 또 차지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긴 또 커넥션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관계들이. 제가 얘기하는 교회 오빠는 실제로 정말 교회 다니는 오빠가 아니라 왜 교회 오빠라는 그 오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단정하고 되게 따뜻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오빠인데 저는 솔직히 약간 이게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해요. 저는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싸주는 편이거든요. 특히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전혀 안 뚱뚱해. 완전 예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쳐주는데 약간 친절과 다정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 교회에서 보조교사를 하면서 이런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의 약간의 성향이라는 게 아, 예. 사실은 좀 있거든요. 예, 포용의 관용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박애. 잘, 그렇죠. 사랑과 예. 네, 사랑과 소망과 예, 뭐 이런 믿음, 굉장히 믿음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따뜻한 온도라는 게 사실 있어요. 특히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뭐 유년부나 이런 데서 교사도 하고, 뭐 아이들도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특유의 온도 같은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되게 좋은 사람일 것 같아서.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이 안 이루어진 건 또 아니니까요. 그럼요.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해보십시오. 네. 다음 사연이요. 상공일사님, 연애를 시작하면 이성 친구는 다 정리해야 되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자기는 저를 만나면서 다 정리했다면서 저에게도 그래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그 친구들 안 보면 죽을 것 같냐고, 그럼 자기 안 보고 살 수 있냐고 극단적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아,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만 봐야 돼? 이전에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통과해서 현재까지 온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의 과거를 잘라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거지. 그 사람의 과거도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이성 친구에 관련해서 이성 사람 친구인 거잖아요. 나의 그쵸. 애인이 나의 이성 사람 친구를 좀 신경 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자친구가 있는 앞에서는 혹은 여자친구에게 좀 걱정을 시킬 만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건 근데 조심하죠. 전부 다 잘라내는 건 이건 뭐 그렇다면 나에게 내 인생에서 이 두 갈래 길이 생기는 건데 여자친구와 나의 친구 두 갈래 길을 선택해서 여자친구를 선택한다면 이건 저는 좀 글쎄요. 그렇게 발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제 연애라는 건 서로에게 좋은 발전을 이끌어내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상대방을, 상대방도 나도 나를 이렇게 서로 이제 발전시켜주고 기대어 나갈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인생에 있어서 발전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3013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이런 사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게요. 친구들 안 전부 다 보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나 보면? 나 안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둘 다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팩트로 냉정한 사람 같은 둘 다 그렇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좀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종현 씨 얘기한 것처럼 그 연애를 시작하면 일단 이성 친구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조심하는 건 진짜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약간 무신경하게 흘리고 다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셨던 사연도 사실 제법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맞아요. 예. 여기 푸른밤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게 이런 말하자면 극단적인 상황이 시작된 게 어쩌면 발단이 이 남자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음모론. 것일 네. 수도 그쵸. 있어요. 선을 잘 정해라. 그 선을 잘 타협해서 네. 정말 연락을 딱 끊는 거 말고 어느 정도의 뭐 주 몇 회 뭐 이런 유치한 선 말고요. 네, 좀 두 분만이 여튼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선을 잘 대화로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이요. 7070님, 저는 25살 새내기 직장인이고요. 남자친구는 22살, 이번에 학교에 복학했어요. CC일 때는 좋았는데 저만 먼저 사회로 나오고 남자친구를 다시 복학시키니 학교에 드글드글할 어리고 예쁜 신입생들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의심도 많아지고 다투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럴수록 더 매력이 없어지는 거겠죠? 근데 생각처럼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드글드글이라고 했겠어요. 학교에 드글드글한 어리고 예쁜 것들. 근데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연애라는 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성립 안 되는데. 아, 저희 휴대폰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정말요? 그러는 저희 휴대폰이 저희 휴대폰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왜 정말로 시리 신뢰? 뭐 이런 거. 깜짝이요. 성립이 안 돼. 아니 성립이 안 된단다. 그렇네요. 예 예. 아 근데 연애라는 게 참 이성과 어떤 신뢰 이런 아름다운 단어를 정말 가볍게 물리치는 광기와 질투와 시기와 비이성과 신뢰와 믿음 막 이랬지만 갑자기 네. 광기와 질투 예. 뭐 예. 그러니까 연애를 이성적으로 한다라는 건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분도 제가 이럴수록 더 매력이 없어지겠죠? 네, 당연하죠. 당연히 매력이 없어지죠, 이러면. 이분도 알고 있어요. 이미 본인이 그러면 상대편으로 하고 마음이 더 멀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드글드글 예쁜, 젊고 예쁜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마인드 컨트롤 잘 안 되는 거 너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저한테. 네, 이럴 때요? 이런 네. 마음이 들 때. 근데 이거 이미 복학을 했고 먼저 사회로 나왔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7070님이 이미 원래 약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좀. 질투라든지 예. 상대방에 대한 제가 뭐 의심 이렇게 같은 뭐 것들이 섣불리 이제-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네네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서 굳이 지금 뭐 서로의 입장과 생활하는 뭐 그런 것들이 바뀌고 네.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이상적인 연애관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때도 저는 사실 이런 상태를 애인과 공유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러니까 네가 나에게 더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답이죠.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연애 정답지 종현입니다. 좋다. 예, 보내세요 여러분 정답지를. 그리고 사실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자존감 회복 차원에서 미모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신다거나 뭔가 메이크업을 조금 바꿔보신다거나 본인의 어떤 뭔가 네. 뭔가 목표를 한 번 더 세워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라. 위기를 뭔가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는 아까 좋네요. 예전에도 말했던 맥락 바꾸기 예예. 그렇게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트와이스의 One in a Million 듣고 오겠습니다. You gotta know that you're one in a million. 짜증이 계속되는 날이면 날 찾아와 봐요. 네, 트와이스의 One in a Million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지 읽어주는 여자 마지막 편지네요. 이야,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백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안녕, 영원한 나의 이상형. 1억 3,824만 230만 4천 3만 8,400. 어떤 숫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 그래, 맞아.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한 1600일의 시간들이야. 우리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서 더 단단해지고 서로에 대해 더 감사하고 사랑한 시간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오늘,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오랜만에 글을 쓰려고 하니까 문득 네가 군대 갔을 때 주고받던 편지들이 생각난다. 그때 난 대학 생활이 바쁘다고 면회 한 번 못 가고 매일 편지를 쓰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것도 지키지 못했어. 그런데도 불평 한 번 없이 잘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하는 너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몰라. 난 우리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이렇게 잘 만나온 건 다 너의 배려와 이해심 덕분이라고 생각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화나면 화났다고 표정이 다 드러나는 나에게 언제나 맞춰주는 너. 매번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고마워. 우리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2020년에 결혼하자고 약속했던 거 기억해? 이제 3년 남았다. 2017년 3월 29일 우리가 만난 지 딱 1600일이 되는 오늘, 이젠 장난이 아니라 100% 진심으로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싶어. 매일 우리가 주고받는 말처럼 이젠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이번엔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할게. 2020년 어느 날 우리 꼭 예쁜 신랑 신부가 되자. 나랑 결혼해줘. 사랑해라는 말은 전화로 할게. 전화 받아. 이정 씨 진행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푸른밤 종현 듣고 계십니다. 예.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네. 박혜주님의 편지였습니다. 예. 전화하셔야죠 이제. 전화하세요. 혜주 씨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빨리 사랑한다고 전화하시게. 뭐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네, 뭐 어떠셨어요? 다들 얼굴이. 아니 너무 좋아서. 저도요. 너무 감동적이고 예. 와 나도 네. 꼭 이렇게 사랑해야지. 정말 네. 예. 1600일이니까 5년째 거의 사귀고 계시는 거고, 예. 2020년에 결혼하실 예정이니까 앞으로 3년을 더 사귀시면. 더군다나 그 안에는 네. 2년이라는 군대의 시간도 있었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떠한 그 끈끈한 애정, 사랑의 감정은 네.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비아냥된 거죠. 부러워서 그런 거지. 난 안 비아냥됐어요. 전 침묵으로 비아냥됐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큰 방법이거든요. 비아냥 중에 가장 높은 스킬. 가장 그 썩소를 약간 희한한 표정을 하고 계셨던 분은 PD님이세요. 제가 분명히 목격했거든요. 머람. PD님 표정을. 저는 읽었습니다. 네. 그 표현에서 머람을 느꼈어요. 거기에 머람. 예. 근데 사실 이런 네.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스스로에게 자신 있고 자랑할 네. 만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건 진짜 부러운 일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럼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엄청난 사랑을 또 만나고 지금 유지하고 계신 거니까 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정말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이 편지 읽어주는 그 여자 코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전화로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데요. 사랑했어도 많아요. 사랑했었어로 끝나는 것도 진짜 많았거든요. 사랑했었지. 우리가 이제 과거를 되돌리면 사랑했었어. 안녕. 이러면서 끝내는 사연도 맞아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연이 사랑했었어가 아니고 사랑해여서 저는 좋네요. 마지막 사연 전화 받았는데요. 전화 받아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끝낸 게 사랑한다는 아니라 말은 전화로 할게. 전화 받아가 끝이에요. 네. 진짜 싫다. 죄송합니다. 본심나. 제가 안 싫은 게 아니고, 진짜 질투가 나서요. 부러움에 넘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현 씨가 너무 상대적 연애를, 박탈감의 끝을 달리고 있네요. 연애를 너무 와, 오래 쉬었어. 대단하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이 사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뭔가 저희가 코멘트할 게 없고요. 네. 이런 사랑을 네. 지속할 수 있었던 엄청난 뭔가 이 능력, 그리고 이런 사랑에 빠지게 되는 능력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배워야죠. 그러니까 딱 그건 거예요. 저는 지금 이 3년간 이 연애 코너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계속 이 생각만 들어요. 난 무엇을 얻었나 대체. 3년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연애 사연을 들어주고, 그랬으니까 두 분도 좀 들어주세요. 제 얘기를 좀, 푸념을 좀 들어주시라고.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연애 사연을 들어주고, 예. 예? 위로해주고, 예. 전 뭘 얻었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상대적 박탈감으로 엄청나게 삐뚤어지고 있어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코너를 끝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어느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삐뚤어질 수가 있느냐 생각할 정도로 백 작가님 지금 제가 좀 어색하실 정도일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푸념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정 씨는 좀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그냥 그 덜러브 연애교실이 정말 오랫동안 더 지속될 수 있는 만약 코너였고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이런 커플들이 많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또 덜러브 연애 교실을 아주 또 배움으로 좋은 레슨을 많이 잘 받으시고 저는요. 또 실생활에 저는요. 저기요 이정 씨 저는요. 종현 씨. 바로 앞에서 지금 1대1 레슨을 받고 있는 저부터. 종현 씨는 제가 언제 조만간 알겠습니다. 개인 코치? 조만간 아무튼 뭐 예, 거기까지만. 네, 예. 윙크로. 예,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사연자분 혜주 씨 너무너무 예쁜 사랑 앞으로도 잘 유지하시고 또 좋은 소식을 또 전해 주셨으면 네. 합니다. 네. 자, 그래요. 이제 두 분과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마지막 인사입니다. 네. 푸른밤에서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될 것이고 저도 이제 4월 2일 날 마지막 방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이 자리에서 두 분과 함께 할 일은 좀 없어질 텐데요. 네. 참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항상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도 다시 만날 거를 약속을 하고 언제가 될지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다시 보자라는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두 분과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또 봐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또 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 마음도 그래요. 항상 코너가 끝날 때라든가 네. 뭐 개편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럴 때 아쉬웠던 방송들도 있었고 네. 근데 대부분의 아쉬움은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잘 못했을까 왜 그 사람들이랑 그렇게 섞이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컸고 왜 나한테 그런 코너를 줘가지고 나한테 저 없는 DNA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되게 불필요한 노력을 했을까 네. 이런 아쉬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푸른밤은 뭐 맞았다기보다 제가 들어오기 되게 편했고 이야기하기가 재밌었고 내가 타고난 어떤 본성이 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뭐 그래서 재밌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지금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게 헤어진다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재밌었어요. 네. 저 좀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혔죠. 대단히 기가 막혔어요. 정말. 와, 깜짝 놀랐잖아요. 백 작가님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시작되면 늘 끝을 좀 한번 그려봐요. 네. 되게 이상한 버릇인데 별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주년 앨범에 쓴 그래도 끝에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 네. 이 방송이 끝나면 나에게 어떤 기억들이 남을까? 그때 이제 뭐 지영 씨의 어떤 단정한 뒷 머리 모양이나 뭐 종현 씨가 늘 마시던 모차 뭐 이런 게 남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쓰고 그랬었는데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실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데 그냥 제가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우리는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고 굉장히 그 아쉬움이 남아있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다정함이 남아있고 그래서 좋아요. 이게 단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만날지 안 만날지 못 만날지 뭐 인연이 돼서 뭐 다른 걸 같이 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어떤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은 이 시간의 온도가 저는 좋다는 거, 따뜻하고 좋았다는 거. 네. 두 분에게도 따뜻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되는 푸른밤이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네. 뵈는 걸로 우리. 네, 또 봐요 우리. 네. 오다 가다 뭐 길에서 마주치고 회식도 할 거예요. 네. 가야죠. 오세요. 가야죠. 오십시오. 정말 꼭 가겠습니다. 네. 저도요. 알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꼭. 예. 자, 그럼 두 분과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노래를 들으겠습니다. 노래는 보드카 레인의 100%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all love, yeah.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엄마 없이 자란 아이. 그런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아빠는 일까지 그만두고 우리 뒷바라지를 시작하셨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다. 말이 없는 아빠가 답답했고 그나마 하시는 얘기는 잔소리로만 들려서 차라리 엄마랑 살면 좋겠다는 불만을 품고 살았다. 그렇게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줄 알았던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대학생이 돼서야 눈에 보였다. 아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살과 푹 꺼진 볼살이. 그런 아빠가 어느 날 나이가 있어서 다른 일은 못하시고 택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다. 가슴이 조금 시렸지만 내가 얼른 취직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넘겼다.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서 신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내 목소리에 한참 말이 없으시던 아빠가 어렵게 얘기를 꺼내셨다.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보니 식당 바깥에 놓인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아빠가 앉아 계셨다.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CT를 찍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눈물이 펑펑 났다. 아빠한테 못되게 굴었던 모든 순간들이 죄스러웠다. 갑자기 내 삶에서 아빠가 없어질까봐 겁이 났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간 덕분에 아빠는 몇 주간의 입원 치료로 괜찮아지셨다. 그런데 그 사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아빠가 내가 중학생일 때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다는 거였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몰랐으면 하셨고 그래서 일부러 숨겼다고 하셨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과묵한 아빠가 너무나도 싫었는데 그런 과묵함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오늘도 아빠와 통화하면서 마지막에 사랑해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동안 못 해드렸던 그 말을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사랑하고 고마워요 아빠. 하루의 끝, 오늘은 전유정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조용필의 어느 날 귀로에서 였습니다. 예, 가장 최근 앨범 조용필 선생님의 19집이죠. 예, 19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그만큼 또 팝적인 변화가 정말 두드러지는 그런 앨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자, 사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가정사라는 건 참 이래저래 남한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가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그 사이사이 많이들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떠한 시기를 경험하시고 그 시기에서 서로 좀 애증의 관계를 형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자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성장기엔 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이제 남들이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사라는 건 항상 남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남의 이야기 혹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밖에 없을 거야. 혹은 남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레 짐작해서 나보다 훨씬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어린 마음에 혹은 조금은 힘든 당장의 어떤 심정 때문에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우리의 가족 혹은 나의 어떠한 인연들을 미워하게 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그걸 겪고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참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부터 어떻게 내가 변화를 하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그 인연에게, 그 가족에게 태도를 변화시키느냐인 것 같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가족이 사연에 써 있었던 이야기니까 엄마 없이 자란 아이 혹은 아빠 없이 자란 아이, 이런 말을 듣는 건 그 아이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 가족에게도 크나큰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악착같이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버지께서 더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훌륭하게 또 성장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사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서로 많이 나누시면서 대화가 끊임없는 그런 가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전유정님에게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날까요? 7102님. 쫑디, 재작년에 푸른밤에 엄마가 막둥이 동생을 임신하셨다고 사연을 보냈던 거 읽어주셨었는데요. 내일이 동생 첫 돌이에요. 벌써 시간이 훌쩍 간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번에도 쫑디가 축하를 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야가의 첫 돌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네요.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있는 아이인데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 안에서 장난을 치고 노나 봐요. 그래요. 귀엽습니다. 예쁘네요. 건강하게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그리고 좋은 형제 자매 남매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분이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 사진 속의 아이도 정확한 성별을 제가 알 수 없고. 5922님. 얼마 전 중고이긴 하지만 제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메라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왔어요. 예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저는 휴대폰으로 친구들을 많이 찍어주곤 했는데 제 친구들은 발 컨트롤이 많아서 사진을 잘 못 찍거든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정작 괜찮은 제 사진은 얼마 없더라고요. 쫑디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 피사체에 애정이 있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온다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특히 인물일 경우는 더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쫑디 사진을 찍으면 진짜 잘 찍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5922님. 뭔가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절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손이 그렇게 금손은 아니어서요. 막손이에요. 막손이어가지고 손을 하는 걸 다 못하긴 합니다. 사진 찍는 거를 요즘 쓰는 휴대폰을 많이 안 찍었던 것 같고요. 이전에 썼던 휴대폰에서 진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해외 나갈 때마다 뭐 좀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또 나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딱히 그러진 않았는데 사진을 남겨두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순간은 사진을 찍는 거 말고 나의 눈으로 오롯이 좀 기억을 해두는 것도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순간을 즐길 줄 아는 단 한 명의 사람, 뭐 이런 카피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할머니 분께서만
좀 턱을 괴고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겠지만 나의 눈으로 오롯이 그 순간을 좀 체험하고 육감으로 오감으로 기억을 해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어떠한 뷰파인더라든지 화면을 한번 거쳐서 나의 눈에 담는 것보다요. 네. 9375님, 내일 시험 치는 의대생입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밤새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일이든 과정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졸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라디오 들으시면서 좀 힘을 얻고 계시다고 하니까 졸음을 좀 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네요. 그래요. 시험 치신다고요. 성공하십시오. 원하는 점수를 얻으시길. 구병희님, 입 밖으로 내면 말에도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쫑디에게도 이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쫑디도 제 말에 힘을 보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또 봅시다 우리. 곧 만날 거예요. 이게 사실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 턱에 탁 걸려갖고 나오지 않은 말들이 있는데 다시 봐요 우리, 또 봐요 우리라는 말은 그렇게 걸리지 않는 말이어가지고 저도 참 안심이 됩니다. 저도 거짓말 꽤 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일은 거짓말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또 우리 가족분들과 약속을 했던, 그리고 서로 나누는 여러 가지 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제가 거짓말로 하면 되게 스스로도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만날 계획이라든지 생각이 지금 당장은 없는데 다시 봐요 우리,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지금 진심이라는 거. 또 볼 겁니다 우린. 자, 그래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칼리드의 호플리스, 그리고 위켄드와 다프트펑크가 함께한 스타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이승환의 푸른 아침 상념입니다. 이승환 씨가 2001년에 발표한 7번째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노래인데요. 가슴이 무겁고 답답할 때, 그래서 속이 뜨거울 때가 있죠. 눈에 보이는 짐이라면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불이라면 꺼버릴 수 있을 텐데 마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때론 노래가 도움을 주곤 합니다. 이 곡도 그런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모두 버리고 맨발로 걷고파 라고 말하는 가사처럼 평안함을 주는 노래, 이승환의 푸른 아침 상념,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